여기 문제 구성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자주 나온 유형 위주로 공부를 했어.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아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중학교 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은 특히 고1 과정은 연계성이 엄청 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연습을 돼야지 고등 과정에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같은 경우는 잠깐만. 우리 공부하는 건데 점수대 같은 경우는 쌤이 그냥 8점대 기준으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몇몇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고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의 문제니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 그 너무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얘기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1번 문제하고 1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문제집 내지는 학교 시험마다 모두 나오는 문제들이야. 1번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건데 지금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아. 몇 번이 이건 몇 번이 답이지? 풀었니? 1번 문제 몇 번이야? 5번? 1번 문제 5번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그 옳은 거 5번 문제 요거는 거의 다 맞는 문제. 난이도 하 문제고 출제율하고 난이도 한번 해볼게. 자, 1번 문제는 출제율 뭐 거의 모든 학교 다 나오는 문제야. 난이도 같은 경우도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 근데 너 3은 너무 높아. 2.5 정도 할게. 학교 단답형 문제에서 1번 문제도 많이 나오고 수행평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야. 2번 문제 좀 볼게. 자, 2번 문제도 너희들 시험 대비하면서 많이 문제를 풀고 있을 거야. 야, 2번 문제 할 때 요거 하나만 먼저 봐보자. 우리 루트 A 제곱 어떻게 바뀌니? A야? 어떻게 바뀌었지? 부호에 따라 바뀌지? 맞지? 우리 얘가 A가 0 이상일 때는 그냥 A가 됐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그래서 이 문제를 애들이 풀리면은 지금은 많이 맞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비슷한 유형이 나와. 근데 애들이 얘기 똑같아. 부호 잘못 봐갖고 실수했다고 해. 이거 몰라고 틀렸다는 애들 아무도 없어. 근데 요거 할 때 하나만 더 추가로 하자. 요거 할 때 일단 절대값으로 바꾼 다음에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절대값 안에가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자. 절대값 수학교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긴 하지만 고1과정 공부하는 애들은 고1 상파 공통수학 1에서 중간 단계 절대값 들어간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얘를 절대값으로 바꾼 다음에 공부를 해둬야지 고1 과정에서 너희들이 연습이 많이 돼. 그럼 2번 문제 한번 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요런 순서로 크기가 정해져 있대. 문제에서 10 빼기 A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10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A 빼기 B의 제곱이래. 보니까 거의 다 맞았더라고. 살짝 보니까 절대값 바꾼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대소관계를 따져보면은 얘는 부호가 플러스, 얘는 작은 숫자 빼기 큰 숫자니까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절대값에서 요 절대값 처리한 거는 중3 과정보단 고1 과정에 가까워. 자,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야. 자, 나머지는 사실 연산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답이 몇 번 되지? 답이 요거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2B가 나오겠지.
보니까 거의 다 맞았더라고. 요거는 이제 출제율 난이도 확인해 보면은 거의 모든 학교 다 나와. 출제율 3.8. 난이도는 이 문제만 놓고 보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문제 유사 유형이라든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그것들에 따라서 문제 연산 난이도가 많이 바뀔 수 있어. 연습을 많이 해둬야지 고유 과정 올라가서도 잘 풀 수 있어. 자, 3번 문제, 4번 문제는 빨리 한번 확인해 볼게. 3번 문제 다음 주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지 고르는 건데 이거는 실수의 분류에 관련된 내용이지. 야, 잠깐만. 기억 보기 많이 틀리니? 맞아? 기억 보기? 틀려? 니은은? 니은 맞아? 틀려? 응? 니은. 응. 맞아, 틀려? 틀려? 야, 무한소수 무리수가 틀리고, 니은, 근호가 있는 수는 무리수다. 이것도 틀리지? 루트 4 같은 경우는 2가 되니까 유리수가 될 거야. 디귿,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지? 맞지? 리을 잘못됐고, 미음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출제율 난이도 잠깐 확인해 볼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실수의 분류는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 난이도 같은 경우도 요거는 그냥 자주 나온 유형 체크를 한 거야.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에 따라 난이도도 바뀔 수 있어.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빨리 한번 해볼게. 4번 문제 요거는 실수의 성질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실수가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니? 유리수랑 무리수 그 실수는 지금 앞에 문제랑 비슷하겠지만 먼저 어떻게 보면 실수의 분류가 되겠지? 우리 유리수 있고 무리수 있고 유리수는 뭐로 나눠? 얘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또 뭐로 나눠? 요거는 중2 때 배운 것처럼 유한소수하고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만들어져. 이렇게 분류가 되지. 그리고 실수의 실수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실수는 어디에 나타날 수 있다? 수직선 위에 나타날 수 있다. 수직선에 있는 점들과 1대1로 대응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무수히만 수직선에 나타날 때 어떤 성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는 뭐와 네모 사이에 보통 무수히 많은 네모가 있다. 이런 표현 있지? 웬만한 거 다 말이 돼. 실수와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유리수가 있다. 이것도 말되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유리수가 있다. 다 말이 돼. 그런데 이런 문제 중에 가장 가장 잘 나오는 보기, 틀린 보기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여기가 정수라고 되는 경우는 거의 틀린 보기가 많아. 정수는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잖아.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관찰하고 한번 보자. 그러면 답이 3번 문제 봐봐.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또 다른 정수가 항상 존재한다? 0하고 1 사이에 다른 정수가 존재하니? 존재 안 하지? 그래서 이런 보기 같은 경우는 약간 헷갈린다고 하면은 정수라는 표현이 있는 보기를 먼저 또 따져본 다음에 다른 보기를 한번 확인해봐. 4번 문제 잘못된 거 몇 번? 잘못된 거 3번. 자, 이 문제도 출제율 난이도 한번 볼게.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난이도도 너희들이 은근히 좀 오답이 나와. 이게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8점대 목표인 애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그런데 그만큼 실수를 잘하는 문제들이야. 그 다음에 5번 문제 요것도 답만 좀 빨리 확인할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그래도 요거 확인해야지. 우리 문제에서 시험 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요렇게 체크하는데
그 일단 Q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지? Q점 좌표 나오는 거? 우리 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 알고 있지? 여기가 3칸이고 여기가 2칸이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지? 9 더하기 4니까 14. 맞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 루트 14. 그럼 Q점 좌표는 어떻게 해? Q점 좌표는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13만큼 이동한 점이야. 그 다음에 P점 좌표는 어떻게 되지? P점 좌표는 3에서 왼쪽으로 2 루트 2만큼 이동한 점이야. 괜찮지 여기까지? 야, 얘가 Q점, 얘가 P점이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주면 된대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숫자 두 개를 빼준 다음에 절대값 씌워주면 돼 원래. 근데 우리는 어떤 숫자가 더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 큰 숫자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 작은 숫자를 빼주자.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13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럼 답 몇 번? 답 3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수직선의 무리수를 표현하는 문제는 그냥 출제율 100%야 이것도. 요거는 출제율.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숫자 찾는 것만 조금 귀찮지 크게 어렵진 않다고 봐. 자, 5번 문제 난이도는 5분의 3으로 잡을게. 그냥 한 장 넘겨보자. 자, 우리 그 무리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 나오면은 매번 나오는 게 무리수의 계산 관련된 문제가 나와. 무리수의 계산에서 도형 관련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 학교 시험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조금 있는 문제야.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 푼 친구도 있나요? 6번 풀었어? 오, 막 혹시 6번. 이게 6번 문제가 식 만드는 방법만 알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 수가 있는데 6번은 이제 그 뒤져보니까 이 근처 학교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야. 이게 처음 보면은 뭔가 쉽지만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고, 그 너희들이 시험 공부하면서 6번 문제 같은 그림 어디서 본 적 없니 혹시? 단어를 따지면 곱셈공식 있잖아. 다항식 파트 전개할 때 뭐 A 더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관련된 그림이 나올 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져. 그래서 그쪽이랑 무리수 파트랑 내용이 약간 연결이 된 거야. 좀 볼게. 이런 문제 나오고, 우리 뭐 이렇게 A, B, 뭐 C, D 해가지고 다항식에 곱하기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는 A, C고 요거는 B, C고 여기는 A, D고 여기는 B, D 이런 그림이 나와. 맞지? 그렇게 보면 본 기억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래.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지 않을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야. 그러면은 요거 두 개 곱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두 개 곱하면은 A, B, C, D 하나씩 있지? 요거 두 개 곱해도 어때? A, B, C, D 하나씩 있지? 그 이 문제는 식이 그냥 A 곱하기 D랑 B 곱하기 C가 어떻다? 같다가 끝이야 그냥. 근데 이게 그냥 제 뒤에 파트 뭐 요런 그림이 떠올리지 않다면은 약간 문제 풀기가 어려운 거고, 연관성이 보이면은 생각보다 별거 없는 문제야. 그래서 한번 볼게. A의 넓이가 얼마? 일단 D의 넓이니까 A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지?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고 D 넓이는 1D고 B 넓이는 루트 6 곱하기 1. 그럼 D는 넓이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분의 루트 6. 그 다음에는 뭐 유리화해갖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분자문을 똑같이 루트 3 빼기 루트 2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6 마이너스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유리하는 거는 뺄게요. 3 루트 2 빼기 2 루트 3이 되겠지.
요게 답이 되겠지. 야, 괜찮죠 여기까지? 이런 것도 식 만드는 것만 확인해 두면은 약간 연산이나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야. 자, 요거는 연산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얘기한 것처럼 요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별거 없는 문제. 이 식을 내가 아니면 너희들이 이 식을 못 찾았다. 그러면 난이도가 확 뛸 거야. 자, 출제율은 제곱근의 연산에서 도형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몰라. 이 유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형에서 관련된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5분에 사로잡을게. 자, 7번 문제, 8번 문제 몇 개 문제는 좀 빨리 할게요. 자, 7번에 답만 확인할게. 7번에 4번. 요 출제율 나이도 말만 얘기할게요. 출제율 3.3 정도 되고 난이도 2.8. 요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쉬운데 학교 시험에서는 뭐 보기 중에 계산 틀린 거 찾아야 그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요거 제곱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8번 문제도 문제집이나 어디 교과서나 유사 문제 많은 유형이야. 아마 시험 대비하고 있으니까 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면은 기본 개념 뭐다? 얘가 뭐로 바뀐다? 루트 a제곱 바뀐다. 따라서 요거만 좀 여기까지만 적게. a 12b 더하기 루트 b분의 3a가 되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a제곱이 되니까 12ab 더하기 루트 3ab 이렇게 바뀔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a 곱하기 b값이 얼마? 16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지. 문제집에 따라서는 약간 좀 숫자가 너무 좀 그지같이 나온다거나 연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과서에도 있는 유형들이야. 자, 출제율 나이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요것도 기본적인 유형들이야. 출제율 요것도 뭐 3.8 난이도 2.8 그 다음에 9번 문제. 혹시 9번 문제 푼 친구들 답 몇 번? 9번? 4번? 다른 친구들 4번? 야, 양의 유리수 A와 무리수 B가 있는데 다음 수 항상 무리수가 나오는 거. 지금 친구가 얘기했는데 답 4번 되는 거 맞아. 이게 출제율 따지면은 약간 애매하게 선생님 취향에 따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긴 하지만 확 어렵진 않거든. 요거는 다른 보기 좀 몇 개 얘기를 해볼게. 야, 지금 이 문제가 유리수가 A고 무리수가 B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보통 이런 꼴이면 무조건 무리수가 되는 건 맞아. 유리수하고 무리수 더하기 빼기 꼴이면은 무조건 얘는 무조건 무리수가 돼. 그러면 얘는 어떨까? 이 보기 말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보기가 이게 있거든. 얘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얘 항상 무리수 되는 거 맞을까? 왜? 0. 오케이. 요렇게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 꼴 보기도 자주 나오거든. 그런데 여기서 A가 0이 아닌 유리수라고 하면은 얘는 항상 무리수야. 근데 이 표현이 없다면은 얘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 A가 0이니까. 그래서 항상 무리수가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유리수하고 무리수 더하기 빼기 형태로 나와 있는 거. 여기다가 무리수 곱하기 0이 아닌 유리수를 곱해줄 때는 항상 무리수가 돼. 이 문제는 요거만 기억해두면은 틀릴 일이 없어. 9번 문제도 출제율 요거는 이제 꼭 나온다고 얘기하기 애매해. 선생님 취향에 따라서 낼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좀 출제율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고 난이도도 한 번 정도 풀어봤던 친구들은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런 문제를 내신 대비할 때 접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학교 시험 볼 때 조금 당황할 수 있어.
예, 10번 문제 한번 볼게. 자, 세수가 있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답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문제에서 대소관계 어떻게 파악했지? 일단 하기 전에 뭐 A, B, C가 있다고 치면은 크기 비교하는 방법이 뭐지? 크기 비교하는 방법? A에서 B 뭐 빼준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면은 혹시 이런 꼴이면은 A가 B보다 어떻다? 크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지? 요거는 은근히 서술형으로 좀 나올 수 있어. 직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서술형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연산 문제 하나 정도 내거든? 아니면 대소관계 같은 거 따질 때 직관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점수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내는 문제니까 그냥 숫자 보고 대충 끼워 맞추지 말고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 10번 문제는 답만 확인할게. 10번에 2번 문제. 10번의 정답 2번이야. 요것도 출제율 나이도 한번 볼게. 보면은 대소관계 기출 시험지 풀어보는 애들은 알겠지만 대소관계 안 나올 수 없어요. 나와요. 난이도 조금만 연습하면 풀 수 있는데 거꾸로 서술형을 풀려고 하면은 너희들 트레이닝 친구들 은근히 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곱셈 공식에서 잘못된 거 찾는 건데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시험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는 치환해 갖고 문제 푼다거나 치환할 때 어떻게 치환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문제만 확인할 거고 일단 잘못된 게 몇 번째랑 몇 번째가 잘못됐을까? 첫 번째랑 몇 번째 잘못됐지? 응? 첫 번째랑 네 번째 맞지? 잘못된 거 2개, 올바른 거 몇 개? 올바른 거 3개. 요것도 출제율 나이도 볼게요. 그냥 요거보다 높아. 난이도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2번 문제 좀 볼게요. 12번, 13번. 얘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12번 문제는 중학교 2학년 과정 문제집에도 비슷한 게 나왔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약간 단항식이라든가 숫자 같은 거 집어넣고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정사각형 이용해서 문제를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생각보다 쉬운 문제. 여기가 B야, 여기도 B야. 요 전체 길이가 A니까 요 길이 얼마? A 빼기 B고 요 길이도 A 빼기 B가 돼. 요 길이는 얼마? 요 길이는 B에서 A 빼기 B를 빼준 값이 돼. B에서 A 빼기 B를 빼주니까 2B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여기는 이제 마무리되는 거니까 얘는 2B 마이너스 A가 돼. 요렇게 또 정사각형 한다 더 접었다고 했지? 그럼 요 길이도 얼마? 2B 마이너스 A고 요 길이는 아까 A 빼기 B에서 2B 마이너스 A를 빼주면 되겠지. A 빼기 B에서 2B 마이너스 A를 빼주면 2A 빼기 3B가 되네. 여기는 얼마다? 2A 빼기 3B가 된다. 문제에서는 여기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 2A 빼기 3B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B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A 제곱 7AB 빼기 6B 제곱 요렇게 바로 답이 나오네. 생각보단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그림에다가 좀 길이 체크하는 것만 연습해두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자, 출제율 나이도 맞아볼게요. 요것도 곱셈 공식에서 자주 나온 유형 중에 하나 이고 난이도는 지금 도형 파트가 항상 그래요. 설명 들으면 별거 없는데 은근히 너희도 오답률 높아.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는 뭔가 짜잘하게 실수를 좀 많이 해. 학교 시험도 여기는 A, B지만 이 부분을 뭐 2A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기 숫자를 약간 바꿔가지고 내게 되면은 너희들 조금 더 헷갈릴 수는 있어.
그래, 13번 문제 볼게. 13번 문제 혹시 그 처음 보는 친구들 있니? 어디서 한번 보지 않았어? 맞지? 어디선가 한번 웬만해서는 이제 내신 대비하면은 한 번 정도 봤을 법한 문제들이야. 이런 유형 변형된 게 고1 과정에서 많이 나와. 고1 과정 같은 경우는 3차식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좀 어려운 요렇게 좀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약간 식만 약간 바꿔볼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런 꼴, 이런 꼴이고 얘를 x 더하기 a, x 더하기 b 꼴로 얘가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문제에서 여기서 조건이 n이 얼마부터? n이 1, 2, 3부터 얼마까지? 200까지 된다고 생각하고 정수라고 했으니까 a, b는 뭐야 돼? a, b는 정수가 돼야 돼. 이런 숫자들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0개를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a, b를 먼저 구한 다음에 n값을 찾는 방법이 되겠지. 야, 요거 한번 전개 한번 해보자. 우변 전개해주면은 요렇게 만들어지지? 여기서 얘하고 똑같잖아. 그럼 우리가 식이 하나 만들어지네? 어떤 식? a 더하기 b가 뭐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a 곱하기 b가 얼마다? 마이너스 n이 된다. 이제 한번 일일이 한번 해볼게. 우리 a값, b값을 한번 일일이 구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갖고 n값을 구해볼 거야. 야, a가 0이면은 아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a가 0이면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두 개 곱해주면 0이야. a 곱하기 b가 0이니까 n값도 얼마야 돼? n값도 0이어야 돼. 얘가 얼마? 얘가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2야. 이때 n값은 얼마?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지? 그럼 n값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때 n값은 2야. 하나만 더 해볼게. 2일 때 마이너스 3이고 이때 두 개 곱하면 6이야. 됐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쭉 할 거야. 근데 다 하긴 좀 힘드니까 좀 몇 개 건너뛸까? 1번 보기가 13까지네? 한번 13일 때 한번 해볼까? 얘가 13이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두 개 곱하면 얼마니 있네? 이때가 곱해놓은 게 있는데 숫자가 안 보인다. 얘 52, 얘 14, 182네? 얘 182. 하나만 더 해볼까? 14일 때 마이너스 15가 되면은 얘 얼마? 얘는 212네. 문제에서는 우리가 n값이 얼마부터? n값이 1 이상 200 이하인 경우야. 그러면 몇 개가 존재해? 여기서 2부터 182까지니까 a가 1일 때부터 13일 때까지 몇 개? 13개가 존재하겠다. 맞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꼴로 인수분해되는 게 몇 개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1번 13개가 되고 출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규칙 찾는다거나 이렇게 따지는 문제 출제가 은근히 높아. 고등과정하고도 연계가 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줘. 그래야지 고등과정이 쉬워져. 난이도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처음 접하는 애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건 연습을 좀 해둬야 돼. 항상 좀 어렵다는 기준이 너희들이 지금 문제를 푸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어렵다는 기준 같은 게 처음 보면 너희들이 풀 수 있냐 없냐도 있어. 처음 봤는데 좀 어렵네? 근데 설명드리니까 쉽네? 그런 문제 생각보다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야.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해둬야지 고등과정에서 너희들이 좀 익숙해져. 자, 14번 문제. 이것도 출제율 난이도만 좀 확인할게요. 14번 하나만 적자. 야, 3a제곱 b 빼기 15ab 제곱이면은 공통인수가 3ab니까 3ab 곱하기 a 빼기 5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얘들아 답 몇 번이니? 14번에?
몇 번? 몇 번? 1번. 근데 우리 인수 개념 따질 때 은근히 좀 어려워. 너희들 이제 인수문해 할 때 공통인수 묻는다거나 그런 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인수 찾는 거 자체 좀 연습을 좀 해둬야 돼. 출제율 거의 매번 나오지? 이것도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식이 복잡하거나 여기는 지금 단항식 곱하기 좀 요런 꼴인데 뭐 학교 시험 뭐 귀찮게 내면은 뭐 a제곱 b 곱하기 뭐 a 빼기 b 뭐 a 더하기 b 이렇게 약간 복잡하거나 귀찮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을 해둬야지 항상 좀 안 틀릴 학교 시험에 실수를 안 하니까 좀 꼼꼼하게 풀어보기 바래. 야, 그 14번 문제 출제율 4 난이도 3 얘기했지만 요거는 그 애들 풀라고 하면은 오답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그 인수문해 파트 문제에서 심한 연산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없는데 그 너무 연산 복잡한 문제는 따로 안 냈어. 근데 인수문해 파트에서 일단 너희들이 풀어야 될 것 중에 약간 좀 안 낸 게 그 복잡한 식 인수문해라는 게 좀 있거든. 치환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x와 2차식 꼴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거 인수문해 문제집에 나와 있어. 근데 따로 출제는 안 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15번 문제 볼게.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주머니가 있고 각각 주머니에는 구슬이 6개씩 들어가 있대. 6개씩 들어가 있고 A 주머니에서 숫자 하나 꺼내고 B 주머니에서 또 숫자 하나 꺼낸대. 그래서 식을 만드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 요게 뭐 고1 과정 나갈 때는 판별식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고 아니면 뒤에 파트 나갔던 친구들도 뭐 B제곱 빼기 4AC 그런 게 보일 거야.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단원으로만 얘기를 할게. 인수문해 파트까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얘를 일단 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줘보자. 요런 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잠깐만. 그 다음에 얘까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x 빼기 2분의 1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4b가 되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 된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 사라져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4b가 얼마야 된다? 0이야 된다. a 제곱 얼마야 된다? 16b야 된다. 이 식 만드는 거는 우리 그 고1 과정이라든가 뒤에 파트에서 판별식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현재 우리가 배운 거는 지금 곱셈공식 인수분해 파트까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가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가 0이 된다 라고 해서 식을 만들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 여기서 일단 b가 1이면은 예를 들어 b가 1일 때 a는 얼마? a는 4가 될 거고 얘 a 제곱이야. 제곱수야 돼. 얘 제곱수야. b도 뭐야 돼? 제곱수야 돼. b가 4면은 a가 얼마? 뭐 8. b가 9면은 a는 얼마? 1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는 주어져 있는 숫자 중에 가능한 게 딱 요거밖에 없어. a, b 순서차이 몇 개 없기 때문에 a를 고정한 다음에 b를 찾아도 되고 b를 고정한 다음에 a를 찾아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b가 1일 때 a가 4가 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돼. 자, 그래 답은 15번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출제율 나이도 좀 볼게.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 관련된 문제 나오는 거는 출제율이 꽤 많이 높아. 이 문제처럼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들은 약간 난이도가 좀 더 높아져. 유형 자체만 놓으면은 그냥 완전 제곱식 되는 걸 따지는 거고 숫자가 됐든 뭐가 됐든 니들이 확인해야 돼.
경우의 수는 요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은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 자, 하나 넘겨볼게. 자, 17, 18, 19 여기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지? 자,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16번 문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법칙 기억나는 친구 있나 볼게. 일단 잠깐만. 그 중2 과정에서 이런 게 한번 나왔지. A, B의 n제곱은 어떻게 된다? A의 n제곱 곱하기 뭐 B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본 적 있지? 맞지? 요거 이용하는 문제야. 문제에서 2 마이너스 루트 5의 몇 제곱? 얘가 101제곱.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5의 얼마? 103제곱.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럼 계산할 때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101승 곱하기 B의 103승이니까 이 103승을 101개랑 2개랑 쪼개갖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A 곱하기 B의 101승 곱하기 B의 제곱. 이런 꼴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얘를 어떻게 생각하자고? 얘를 2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5의 101승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5의 제곱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잠깐만. 요렇게. 그러면은 요 부분 뭐가 되는 거야? 합쳐 공식이니까 그냥 4 빼기 5 해갖고 마이너스일 텐데 이건 거 보이지? 계산해주면 얼마?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의 101승에다가 요거 제곱해주면은 9 더하기 4 루트 5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1의 101승은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가 되니까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9 빼기 4 루트 5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 값 A, B 값 구한 다음에 B 빼기 A 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9가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B 빼기 A 하면 얼마? 5. 답은 5번. 요거 문제집에 센이나 RPM 같은 문제집에 웬만하게 다 있는 유형인 것 같아. 그리고 지수가 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면은 지수법칙 떠올려가지고 문제 풀면 괜찮아. 야, 출제할 나이도 볼게. 지금 한 것처럼 제곱근 연산 파트는 곱셈 공식 관련된 연산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고, 나이도 같은 경우도 지수법칙 파트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별거 없는데, 그 지수법칙이 기억 안 나는 애들은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3.1 정도 잡을게. 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보면은 혹시 이렇게 구한 친구 있니? 17번 계산했니? 아직 여기는 몇 번? 17, 아직 거기까지 안 풀었구나. 자, 17번 좀 문제 볼게. 요거는 단어로 따지면은 그 너희들 곱셈공식 파트 뒤에 보면은 뭐 x 때 대입하는 게 아니고 시계값이라는 파트가 있을 거야, 문제집에. 그 시계값 파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런데 오른쪽에 숫자가 몇 개 있어? 루트가 2개 있고 유리수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야. 요거지? 야, 유사 문제 이런 유형 본 적 있잖아? x가 뭐 1 더하기 루트 2일 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뭐 3값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이거 어떻게 했지? 그냥 요거 이해한 다음에 양면 제곱해가지고
시계값을 구해서 얘 값이 얼마야? 얘 값이 1이니까 1 더하기 3에서 4라고 나왔잖아. 똑같은 유형이야. 그런데 숫자가 복잡하니까 똑같은 유형으로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야, x 더하기 3은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고, 좀 전에 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x제곱 빼기 더하기 6x 더하기 9는 5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6x 값이 얼마다?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될 거야. 이제 문제 한번 볼게.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값이 3x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5 플러스 2 루트 6분의 1이야. 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게 보여주면 좋겠지? 안 보여도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일단 3으로 묶어놓고 시작을 하자. 요건 그냥 유리화 바로 할게. 25 빼기 24니까 얘는 유리하면은 요렇게 바로 만들어질 거고, 이 값을 좀 전에 구해놨지? 자, 계산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루트 6 더하기 5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잠깐만. 마이너스 8 루트 6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서 얘하고 확인하는 거고, 너희들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루트를 제곱하고 여기를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유리수만 넘긴 다음에 제곱해주면은 루트가 많이 사라지거든.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A 값은 얼마? 이거 말만 좀 하자. A 값은 마이너스 7이고 B 값은 마이너스 8이니까 A 빼기 B 값은 1. 답은 17번 답은 몇 번? 17번 답은 4번이 된다. 자, 출제율 라이드 한번 확인해 볼게. 요거는 조금 어렵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유형들, 이런 유형들은 거의 모든 문제들 다 있는 유형이야. 출제율 3.5분의 3.8 되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조금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연습만 해두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 난이도는 3.2로 잡을게. 자, 18번 문제는 조금 귀찮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18번 문제는 그냥 좀 답만 좀 먼저 확인하자. 난이도가 상이긴 한데 연산할 때 지금 앞에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안에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K 찾고 그것들을 다 그 숫자를 다 곱하면 될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연산만 조금 복잡해지니까 답하고 난이도만 좀 확인할게. 그 앞에 문제와 비슷하게 제곱수가 되는 거 자연수가 되는 조건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작은 K값, X값 구하라 그런 문제인데, 모든 값을 다 찾으라는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아. 약간 연산이 조금 귀찮긴 해. 근데 문제 푸는 유형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앞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풀지는 않고 넘어갈게. 18번의 답은 일단 2번. 자, 19번 문제. 자, 요거는 인수분해 공식 어떤 거 이용해야 될까? 합차겠지? 중학교 3학년 때는 인수분해 활용 문제가 거의 다 합차 공식이야. 자, 그리고 이 유형은 딱 소수 4개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딱 얘기가 나와 있어. 근데 다른 유형들 같은 건 어떻게 있냐? 약수를 모두 구하라.
아니면 얼마하고 얼마 사이에 있는 약수를 구하라. 그런 용도 많이 나와. 자, 얘 어떻게 인수분해 되니? 2의 8제곱 더하기 1하고 2의 8제곱 빼기 1도 될 거고 얘 2의 8제곱 더하기 1하고 얘도 또 한 번 더 되겠지? 2의 4제곱 더하기 1 2의 4제곱 빼기 1 얘 한 번 더 되겠지? 2의 제곱 더하기 1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이제 혼자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게 한 번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의 조건 나와 있잖아. 소수 4개의 곱으로 나눠진대. 소인수분해 된대. 그래서 각각 얘가 얼마다? 다 소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2의 8제곱 얼마 되는지 아니 혹시? 205. 좋아. 256 더하기 1이니까 257 곱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17 곱하기 5 곱하기 4 더해주면은 답 1번.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런 유형에서 뭐 약수 얼마하고 얼마 사이 약수 구하라 그런 유형도 많이 나와. 유사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연습해둬. 네. 마찬가지 출제율 나이도 좀 볼게. 잠깐. 아예 똑같은 문제 좀 안 나오고 나이도 같은 경우도 아까 보통 시간 걸리는 게 너희들이 요런 숫자에서 뭔가 한 번 더 뭐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문제 꼼꼼하게 읽으면은 요 숫자 4개에서 더 인수분해 안 된다고 정리가 안 된다는 거 보일 거야. 그런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문제 풀면 괜찮을 것 같아. 자, 21번까지 한번 빨리 하자. 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는 제곱근 연산 관련된 문제들이고 제곱근 연산에서 그 학교 시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는 복잡한 그림이 나올 수 있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랑 비슷하게 문제 뜻만 좀 파악하면은 생각보다 풀만한데 문제 뜻하고 그림하고 연관시키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 하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출제했고 한번 그림을 문제 한번 읽어보기 바래. 상자 2개가 있고 매듭을 맸대. 끈으로 매듭을 맺고 매듭의 길이를 물어보네. 그러면은 단면을 한번 그려볼게. 야, 앞에서 본 모양이야. 앞에서 봤는데 여기서 매듭이 어떻게? 매듭이 아니라 끈이 요렇게 묶여 있어. 일단 매듭 빼고. 그러면 문제 보면은 요 길이가 얼마? 5고요. 요 길이는 20이고, 요 길이는 얼마? 5고. 요 길이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길이가 각각 5하고 5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일까? 요렇게 잡으면은 피타고라성이 이용할 수 있겠지? 요 길이 얼마? 오케이. 그러면 여기 5루트 2, 이쪽도 5루트 2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할 때 이 빨간색 길이 다 더하면 얼마일까? 20 더하기 10, 30에다가 40 에다가 5루트 2 두 번 더하니까 10루트 2가 되는데 방금 옆으로 한번 묶고 이쪽으로 묶었잖아. 그래서 곱하기 2한 게 둘러싼 매듭의 길이가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뭐를 두었대? 매듭을 맸대. 매듭을 매고 매듭을 맸는데 길이가 80 더하기 30 루트 2가 된대. 문제 뜻이. 그럼 매듭 길이가 얼마? 여기서 이것 빼주면 끝나겠지? 매듭 길이 얼마? 10 루트 10 루트 2가 될 거야. 답 4번. 그리고 도형 관련돼서 지금 너희들 다 문제집 풀겠지만
그 피타고라스 정리 관련된 거는 출제율이 좀 높은 편이야. 그리고 여긴 따로 출제 안 했는데 너희들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들 있잖아. 학교에서 이런 문제 풀었으면은 정삼각형 넓이라든가 높이 그런 문제 같은 것들 공식 같은 것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둬야 돼. 2학년 2학기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고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출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볼게. 출제율 나이도. 출제율 나이도 확인해야지. 요것도 지금 도형 관련된 제곱근 연산에서 도형하고 관련된 문제는 출제율 높은 편이고, 그 그림을 내가 해석했지만 너희들이 처음 보는 도형에서 그림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 연습을 좀 해야 돼. 도형은 3.3 정도 잡을게. 21번 문제 볼게. 21번 문제는 잠깐만 좀 그려놓고 좀 시작을 해볼게. 이렇게 나와 있고, 야, 그 고등과정 공부하는 친구들은 중3 문제집보다는 고등과정 문제집이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요게 작년도 양아중학교인가? 거기에 나왔던 문제로 기억나.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은 중3 과정에서 많이 다루지 않지만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봤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넓이가 안에 있는 사각형 넓이가 14고 이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 길이가 6이라고 돼 있대.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값은 뭐냐? 이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이 세 개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자, 여기서 아이들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 요 길이 얼마일까? 요 길이 얼마일까? 6인 거 알 거 아니? 6인 거 알 거 같아? 네. 중2 때 배웠지? 직사각형의 성질, 대각선 길이가 어떻다? 같다. 맞지?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뭐랑 똑같아? 반지름이랑 똑같아.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6이야. 근데 혼자 문제 풀 때는 그게 좀 안 보여. 각각 이 길이를 x, 이 길이를 y라고 놓을게. 그럼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공식이 두 개 있네. 하나는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가 된다? 6의 제곱이 된다. 두 번째는 사각형 넓이가 14라고 돼 있어. 얘가 얼마다? 14다. 그 다음에는 곱셈공세 변형 한번 이용해 볼게. 어떻게?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야. 36 더하기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28. 64네? 알 수 있는 게 뭐냐? x 더하기 y가 얼마나 알 수 있다? 8인 거 알 수 있다. 크게 문제일 거 없어, 여기까지? 이런 유형도 한 번만 풀어두면은 그다음부터 크게 틀리지 않는 유형이니까 한 번만 연습을 한번 해둬. 문제에서는 이 길이 물어봤다. 각각 길이가 잠깐만 A2 더하기 2C 더하기 12. A 길이는 600이 X고 얘는 6이고 얘는 600이 Y네. 그러면 18 빼기 X 더하기 Y니까 18 빼기 8에서 답은 얼마? 답은 10이 나온다. 곱셈공식 활용 파트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야. 이게 중3 과정에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고등 과정에는 엄청 쉬운 문제. 그 다음에 중3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야. 출제율 나이도 한번 봐볼게. 출제율 곱셈공세 변형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중3 과정에 많이 나오진 않아. 고등 과정에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왔던 문제 같아. 나이도 같은 경우도
그 식 두 개만 제대로 만들면은 별거 없지만 은근히 너희들 요 길이가 유리한 거 좀 많이 놓쳐.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만 높게 잡을게. 야, 우리 객관식 문제 다 풀었다. 이제 서술형하고 단답형 문제 있는데 몇몇 문제들은 좀 이제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볼게. 그리고 우리 끝날 때 이따 답지하고 그런 거 좀 나오고 같이 나눠줄 거야. 그래서 몇몇 문제들은 좀 빨리빨리 나갈 거니까 그거 이해 좀 해줘요. 그다음 야 22번에 일단 그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지? 괜찮니? 22번? 22번은 답만 좀 확인해 볼게. 야, 일단 22번에 1번은 그 16 이상 25 이하고 밑에 있는 81 빼기 x가 제곱수가 되도록 숫자를 찾아주면 되겠지? 답은 17이래. 야, 출제율 난이도 3.5. 난이도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지만 조금은 실수할 수 있고, 이것도 서술형이나 단답형으로 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야. 학교 수행평가 볼 때도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고, 그 다음에 23번 문제, 단답형 문제들은 좀 가능하면 빨리 넘어갈게요. 23번 문제, A값 6분의 1 나와. 이것도 연산 문제니까 따로 풀어주진 않을게. 출제율 유리수가 되는 조건은 이런 형태로 나오고, 아니면은 뒤에 있는 곱셈공식 관련돼서 연계된 문제도 많이 나와. 출제율 3.8, 난이도는 2.8로 잡을게.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자. 요거 연산 문제 딱 24번 문제 한번 풀어봐라. 지금 내가 시간 조금 줄게. 24번, 25번은 사실 그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잖아. 그 답만지는 금방 확인해 볼 테니까 시간 줄 테니까 잠깐만 24번, 25번 먼저 풀어줘. 그 다음에 26번부터 쌤이 좀 풀어볼게. 풀었니 혹시? 여기 한번 풀어봐봐. 계산. 밑에 거 한번 풀어봐. 응? 자, 24번 문제 답만 좀 확인 한번 해볼까? 계산해주면 어떤 꼴로 나와? 4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9 루트 14 요런 꼴로 나와. 연산 관련된 문제는 객관식 문제가 됐든 서술형 문제가 됐든 그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그 틀린 애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틀린 애들이 몰라도 틀리진 않아. 본인이 틀리면은 어느 파트에서 실수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풀어봐봐. 자, 마찬가지 술제의 나이도 볼게. 연산 문제 무조건 나오고, 요것도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크게 높진 않아. 너희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25번은 가로 세로 높이 모르는 친구들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확인만 하자. 여기가 A, B, C라고 하면은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해주면 부피가 되는 거고,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A 곱하기 B 곱하기 C 해주면 되는 거고,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 건널비는 E, A, B, B, C, C, A 요런 꼴로 구해주면 돼. 야, 계산해주면은 부피가 얼마 나오냐? 3 루트 6 더하기 6 루트 3이 되고, 이 문제 건널비는 18 더하기 18 루트 2 요런 꼴로 만들어줘. (24번) 25번은 출제율 나이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앞에 거랑 비슷하게 도형 관련된 문제에서 제곱근 연산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아까처럼 뭐 평면 도형으로 나올지 입체 도형으로 나올지 정삼각형 너비로 나올지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어떤 유형을 가르쳐줬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어. 자, 26번 문제 한번 봐볼게. 26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 길이가 60cm인 끈이 있고, 이 끈을 이용해서 정삼각형 두 개를 만든대. 그리고 크기가 큰 정삼각형과 크기가 작은 정삼각형이 있는데 넓이비가 1대 5가 된대. 이때 작은 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잠깐만. 자, 26번 문제 하기 전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닮음이 있다. 혹시 두 도형이 닮음일 때 닮음비가 m 대 n이면은 넓이비가 어떻게 되지? m 제곱 대 n 제곱이 되겠지? 맞지? 이 개념을 좀 이용해야 돼. 정삼각형을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일단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둘레 길이의 합이 60cm인 거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야 돼? A 더하기 B는 20이어야 돼. 맞지? 그 다음부터는 할 거에 따라 약간 바뀌긴 해. 여기서 너희들이 그냥 B 대신에 20 빼기 A를 놓고 문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넓이 B를 이용해도 되고, 근데 얘기했던 게 있으니까 요렇게 할 거고. 자, A 대 B, 넓이 B가 아까 몇 대 몇이라고 했지? 1대 5라고 했다. 그러면은 A 대 B 문제에서 1대 루트 5가 될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문제 풀 때 조금 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만. 요런 방법, 너희들이 가장 많이 푸는 방법이 이거야. 여기서 B가 얼마야? B가 루트 5A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A 더하기 루트 5A가 얼마다? 20이다. 요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야. 요거 어떻게 되니? 은근히 처음 할 때 좀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개수에 무리수가 들어가니까 조금 헷갈려 해. 1 더하기 루트 5 A가 얼마? 20이니까 A는 얼마다? 루트 5 더하기 1분의 20.
유리하면은 5 루트 5 마이너스 1 이런 꼴로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비례배분 기억나? 야, b가 1대 루트 5야. 두 수의 합이 20이야. 그럼 20을 얼마? 1대 루트 5로 비례배분 해주면은 a는 20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5분의 1, b는 20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5분의 루트 5. 이렇게 비례배분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넓이 개념에서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다. 여기서 요거보다는 아까 한 것처럼 a제곱 대 b제곱이 몇 대면 1대 5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2차 방식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시험 범위가 좀 안 맞아. 그래서 1차 방식 형태로 문제 풀든 아니면은 비례배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든 이렇게 신경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야, 출제율 나이도 좀 볼게. 그 연상 관련돼서는 문제집에도 많이 나와 있고 자주 나오는 문제고 생각보다 너희들이 요런 연산 약해.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 연산 은근히 약해. 여기서 개수가 무리수인데 어떻게 문제 풀어요? 라는 질문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개수가 무리수라고 하더라도 그냥 유리수랑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어주면 돼. 그 다음에 27번 문제 한번 볼게. 야, 27번 문제는 소수 부분 문제 물어보는 문제야. 자, 잠깐만. 혹시 이거 하자. 야, x의 정수 부분이 n이라면은 이때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했지? 어떤 수의 정수 부분이 n이라면은 이 숫자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 처음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 소수 부분은 그냥 원래 숫자가 뭔지 알고 정수 부분이 알아야지 따라오는 거야. 알았지? 소수 부분 구하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정수 부분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정수 부분 구할 때는 직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식을 만들어서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루트 3은 1하고 2 사이야.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야. 4 빼기 루트 3은 뭐하고 뭐 사이야? 2하고 3 사이야.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야? 얘의 정수 부분은 2가 될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야, 그럼 얘 소수 부분은 x라고 했지?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된다? 소수 부분은 x인데 여기서 정수 부분 1 빼주니까 2 빼기 루트 3이 소수 부분이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아까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가 돼. 그래서 빨리 좀 넘어갈게. 야, 아까 했던 것처럼 x 빼기 2가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얼마다? 3이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인데 1이 0인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니? 문제에서 빼기 3x 더하기 2를 물어봤네. 얘랑 비교하면은 얘는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0이니까 뭐랑 똑같아? x랑 똑같네. 답은 얼마? 2 빼기 루트 3. 그리고 주어진 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는 여기서 x제곱이 4x 빼기 1이니까 아까 주어진 식에다가 x제곱에 4x 빼기 1을 대입해주면 또 똑같은 식 만들어져. 요것도 아까처럼 시계값 이용하는 문제니까 확인 좀 조금만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출제율 난이도 볼게. 아까처럼 시계값 이용하는 문제는 많이 나와. 요거는 정수 부분하고도 지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관련된 문제랑 이것처럼 시계값 이용하는 문제들은 출제율이 꽤 높아. 난이도는 3.3으로 잡았는데 학교 선생님 취향이라든가 뭐 숫자에 따라서는 난이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여기는 2차인데 약간 좀 귀찮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 28번 문제 한번 볼게. 자, 28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하여 2n 제곱 더하기 n 빼기 3이 소수일 때 이 소수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요거는 중3 과정이긴 한데 고1 과정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좀 나와. 일단 요거 뭐부터 해야 되냐,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인수분해 뭐로 되니? 더하기 3. 오케이. 2n 더하기 3 곱하기 n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져. 야, 우리 중1 과정이긴 한데 소수가 뭐였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약수가 두 개인 숫자. 맞지? 두 번째 질문. 얘하고 얘 중에 그러면 하나가 1이라는 얘기네? 어느 숫자가 1일까? 왜 얘가 1일까? 여기서 얘가 더 작은 숫자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n 빼기 1이 더 작은 숫자니까 얘가 1일 때 생각해주면 될 거야. n이 얼마? n이 2고, 이때 소수값은 얼마? 2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7이 되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난이도가 여기까지는 괜찮아. 인수분해만 하면 되니까. 출제율 3이고 난이도는 뭐 3.3 정도 잡자. 대신에 추가 질문. 자연수 n이 아니라 정수 n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중학교 과정은 보통 조건에 따라서 답이 딱 하나만 나오거든? 그런데 고등과정 같은 거 넘어갈 때는 문제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점이 그런 거야. 자, 정수 n이라고 하면은 뭐도 생각해야 돼? 음수일 때도. 맞지? 그래서 아까 얘가 작은 숫자, 얘가 큰 숫자라고 했잖아. 정수 n일 때는 이것도 당연히 포함이지만 큰 숫자가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있을 거야. 맞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n이 얼마야 돼? 마이너스 2야 돼. n이 마이너스 2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이때도 답이 성립해.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똑같은 문제라도 그냥 계산만 하지 말고 문제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변형된 형태라든가 좀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은 문제 풀이가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정수 n이라고 놓으면은 난이도가 3.3이 아니라 뭐 4.0쯤 될 거고, 아까처럼 자연수만 놓고 푼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크게 따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3.3 정도 난이도를 잡으면 돼. 알았지? 야,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게. 야, 29번 문제도 그 답만 확인할게. 아까 수익선을 따지는 거 했기 때문에 앞에 했던 문제랑 비교하면은 난이도만 그 연산만 조금 복잡한 형태로 바뀌어. 그 29번 문제는 일단 답은 마이너스 5고, 일단 m값 얘기하면은 m값은 3 마이너스 루트 10, n값은 3 플러스 루트 10이 되겠지? 출제율 아까 비슷하게 제곱근 관련된 문제는 이게 수익선에 나타내는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앞에 문제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대신에 이거는 연산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연습을 해두자.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30번 문제. 200 이하의 산수 n에 대하여 아마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풀어봤을 거야. 여기서는 루트 n, 루트 2n, 루트 3n, 문제집에 따라서는 루트 4n, 루트 5n 그런 식으로 나오고, 200 이하, 뭐 300 이하, 150 이하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지. 자, 30번 문제 보면은 일단 2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우리가 따질 거는 모두 무리수가 된대. 거꾸로 유리수가 되는 경우 따져보자. n은 잠깐만 n은 200 이하의 자연수야. 얘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지? 유리수가 될 조건이 제곱수였던 거지? 그럼 1의 제곱, 2의 제곱 쭉 얼마까지 될까? 200보다 작아야 되니까 13제곱하면 얼마지? 14제곱은? 14제곱까지 되겠다. 맞지? 루트 2n이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2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땡땡땡 2 곱하기 10의 제곱 하면은 딱 200이겠네? 똑같이 루트 3n이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3 곱하기 1의 제곱부터 해가지고 3 곱하기 8의 제곱이었나? 8의 제곱까지 해준 게 딱 200보다 작은 숫자가 돼. 그래서 얘가 유리수가 되는 거 몇 개? 14개가 있고 얘는 몇 개? 10개가 있고 얘는 8개가 있네? 다 합하면 몇 개야? 32개. 32개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거꾸로 무리수가 되는 거니까 200개에서 32개를 빼주면 168개가 되겠다. 괜찮죠? 여기까지? 이것도 치고 추가 질문. 혹시 이것까지 따지면 답이 몇 개가 될까? 루트 n, 루트 2n, 루트 3에다 루트 4n까지라고 딱 나와 있으면 답이 몇 개일까? 몇 개일까? 답 안 바뀌잖아. 답 똑같지 않니 그래도? 어차피 루트 4n 같은 경우는 얘가 제곱수니까 이거잖아. 이건 따질 필요 없겠지? 왜?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 어차피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포인트가 원래는 이 중에 겹치는 게 없다는 게 전제거든? 이렇게 약간 페이크 있게 루트 4n이라든가 아니면 루트 5n 같은 거, 루트 5n 계산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페이크 있는 보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조금씩 신경 써서 문제 풀면 괜찮아. 자, 이 31번, 잠깐만. 31번도 서술형, 어디, 문제집에 많이 나오지? 보통 서술형으로 31번 많이 나와. 이거 출제 라이도, 잠깐만요. 출제 라이도 확인하고 가자. 만만하게 많이 나와요. 나이도 애들 은근히 틀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깊게 생각한다거나 약간 함정에 낚여가지고 틀릴 수 있는 문제야.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풀이 과정 연습해 줍시다. 그 다음에는 31번 문제도 비슷해요. 서술형은 많이 나와요. 문제집에서도 서술형 연습하는 거 많이 나와. 수행평가라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야. 31번 문제 볼게. 직사각형 모양이 있고 A하고 B가 정사각형이래.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C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야, A하고 B가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니까 넓이가 뭐가 된다? 넓이가 제곱수가 돼. 좀 그림. 이거 빼자. A가 얼마? A 넓이가 20 곱하기 N이래. 20 곱하기 N이래. B의 넓이는 얼마래? B의 넓이는 56 마이너스 N이래. 근데 얘도 뭐야 돼? 얘도 제곱수야 되고. 얘도 얼마? 얘도 제곱수야 돼. 루트만 없다 뿐이지 앞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유형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n이 되는 거는 얼마? n.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n꼴이니까 n은 5 곱하기 k제곱꼴이야. 5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5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얘가 제곱수니까 56 빼기 n이 얼마? 56보다 작은 제곱수가 돼. 얘가 49던가 36이던가 25던가 16, 9, 4, 1 같은 숫자가 되겠지? 얘도 각각의 경우 n값을 구해주면은 n값이 이때 n값은 잠깐만
55만, 잠깐만, 여기부터 했구나. n값은 2. 잠깐만. 잠시만. 빼기 틀렸다. n값 7. 여기 n이 얼마? 20. 여기 31. 여기 40. 쭉 나올 거야. 근데 이 중에 따지면은 겹치는 게 나왔잖아? 얘하고 똑같네? 맞지? 따라서 n값은 얼마? n값은 20인 거 알 수 있고, 문제에서 a의 한면 길이는 a의 넓이가 400이니까 여기는 넓이가 400, 여기는 넓이가 36, 여기는 길이가 20, 여기는 길이가 6, 요 길이는 얼마? 20 빼기 6이니까 14. 문제는 요 넓이 물어봤잖아. 이 넓이 어떻게 구한다? C의 넓이는 6 곱하기 14 해가지고 84가 되겠다. 얘기했지만 출제율 높아. 3.3에서 3.5 정도 돼. 난이도 같은 경우는 숫자가 간단하게 나와서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서술형에서는 셈이 이거 빠지는 거 다 계산해 준다거나 그래갖고 짜잘하게 틀릴 수 있는 유형이 있어. 감점당한 유형이. 연습을 좀 해줍시다. 야, 32번은 좀 답하고 난이도만 좀 확인해 볼게. 32번은 답이 4가 돼. 요거는 x가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니까 아까 2번 문제 푼 것처럼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될 거고 이것도 출제율을 난이도 확인해 보면은 자주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너희들 같은 경우는 루트 x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에랑 거의 똑같은 유형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문제 아까 표 만들어서 한 거 있잖아. 이것도 아까 표는 x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구해서 뭐 1부터 200까지 다 확인했지? 이거는 3번 문제는 아까랑 비슷한 유형인데 상수항이 주어져 있고 n값을 구하는 문제야.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하는 문제야. 아까랑 비슷하게 표를 만들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 33번 문제도 답만 좀 확인할게. 33번 문제는 a 더하기 b값 5 나올 거고 a가 8, b가 마이너스 3 나와. 출제 난이도 요것도 아까 유형이랑 비슷해. 출제 인수분해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고 출제가 아까처럼 아까 유형이 조금 더 높아. 아까 n값 구하는 문제 있잖아. 그게 조금 더 높고 요 유형은 그거에 비해 살짝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면 돼. 34번 문제도 서술형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지. 잘못 본 문제. 이 잘못 본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도 많이 나와. 34번 문제도 답만 좀 확인할게. 34번 문제는 6x 더하기 5하고 x 빼기 3 이렇게만 확인해 둘게. 출제율 난이도 확인해 주면은 객관식이 됐던 서술형이 됐던 아니면 수행평가가 됐던 많이 나와. 난이도 생각보다 크게 어렵진 않아. 너희들이 문제 풀 때 그 문제 뜻만 제대로 확인해서 상수항과 x의 개수를 제대로 구해주면은 틀리지 않아. 35번 문제는 좀 볼게요. 35번 문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심화 유형이나 변형된 유형은 거의 다 합차 공식으로 식이 변형이 돼. 이런 꼴이면 얘도 일단 합차 공식으로 바꿔주면 1 빼기 3분의 1, 뭐 1 더하기 3분의 1 끝에 것까지 해주면 1 빼기 10분의 1, 1 플러스 10분의 1 꼴이 될 거고 각각 가로 안에를 계산을 해주면 이런 꼴로 만들어지는데 잘 보면은
요렇게 묶어주면 다 얘가 뭐로 바뀐다? 역수관계 다 1로 바뀌어. 그러면은 앞에 하나랑 끝에 하나 요거밖에 안 남아. 20분의 10 이런 꼴로. 그래서 문제 풀 때 너희들이 보통 이거 막힌 애들이 작은 숫자 큰 숫자 순서대로 적으면 뭔가 규칙이 보이는데 틀린 애들은 보통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더 두고 인수분해 해주면은 애들이 규칙을 못 찾더라고. 그래서 요런 유형 풀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작은 숫자가 앞에 큰 숫자를 뒤에 놓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문제는 너희들이 똑같은 유형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니 뒤져보니까 세니나 학교 기출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게 추가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 유형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도 나온다. 2의 제곱분에 2의 제곱분에 2의 제곱 빼기 1 3의 제곱분에 3의 제곱 빼기 1 4의 제곱분에 4의 제곱 빼기 1 10의 제곱분에 10의 제곱 빼기 1 요거 내 기억에 센 문제집에 있던 것 같아요. 센의 나이도 3으로 나왔던 문제로 기억나거든. 이거하고 똑같은 유형 아니야? 이거 통보하면 이렇게 되지? 안 보여 그런데. 그리고 문제집에 기출 시험지 뒤져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 이거는 이거의 역수로 만들어 놓은 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유형이 아예 숫자가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야. 출제자 기준에서는 이거나 고놈이야. 알았지? 중3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 내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뭔가 제곱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 변형을 시키면 거의 다 풀린다고 생각하면 좋아. 알았지? 마지막 문제 출제 나이도 좀 볼게.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유형보다는 변형된 유형 많이 나온다. 나이도 같은 경우는 풀어본 애들은 확실히 좀 아예 여러 번 접해본 애들은 쉬운데 처음 문제 풀 때는 좀 약간 틀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숫자가 앞에 이게 마이너스가 앞에 플러스가 뒤에 적으면 규칙이 보여. 근데 약간 표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틀릴 경우가 생기거든. 그런 경우 좀 연습을 해둬. 그래서 나이도는 조금만 높게 놔볼게. 자, 우리 지금 문제 풀어줬는데 쌤이 몇몇 문제들은 좀 스킵하고 넘어갔잖아. 답만 확인하고. 우리 30분까지는 개별지도 할 테니까 너희들이 풀어줬던 문제들 다시 한번 풀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유형들은 선생님들이 지금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개별지도 할 거야. 그러니까 질문해가지고 모르는 유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30분까지는 개별지도 할 테니까 앉아갖고 문제 풀자.